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질병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데일리 건강 시간입니다. 자, 이 기온이 낮고 건조한 겨울철에는 피부나 호흡기 관리에 비상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런 피부나 호흡기 관리만큼이나 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게 바로 치아라고 하는데요. 오늘 데일리 건강에서는 겨울철 치아 건강관리법, 그중에서도 치주 질환의 예방법과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치과 전문의 이덕현 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날이 추워지면 생각나는 게 바로 겨울철 길거리 간식들이잖아요. 뭐 호떡, 붕어빵, 호빵 이런 간식들이 딱 떠오르는데요. 근데 이런 간식들이 먹기에는 참 좋은데 겨울철 치아 건강에는 적이 된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사실인가요, 선생님? 네, 저도 붕어빵이나 어묵 콩물, 호떡 같은 길거리 음식 좋아하는데요. 네. 하지만 겨울철 그 길거리 간식은 앙금이나 꿀, 설탕 같은 그 당도가 많은 접착성이 높은 물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네. 치아에 달라붙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충치와 잇몸 질환을 유발하기 쉽죠. 또 수분 섭취가 줄고 난방 등으로 이제 건조해지는 겨울철에는 타액이 이제 입속을 제대로 청소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되고요. 그래서 음식 섭취 후에 이제 올바른 양치질, 치실 등을 이용해서 입속 플라그를 감소시켜서 이를 양분으로 먹고 사는 세균이 증식되지 않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네. 근데 이 충치 질환만큼이나 가장 많이 발생하는 치과 질환 중에 하나가 바로 치주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근데 치과라고 하면 이제 충치 치료하러 많이들 가잖아요. 네. 근데 충치와 치주 질환 이건 다른 질환인 거죠, 선생님? 네, 맞습니다. 충치 즉 치아 우식증은 치태 내에 세균으로 인해 이제 치아 조직 자체가 파괴되는 질병을 말하고요. 이와 다르게 치주 질환은 치아가 아닌 치아 주변 조직, 이제 잇몸이나 치조골 이런 부분에 염증이 생겨서 염증이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네. 근데 이 치주 질환이 나이를 떠나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 우리나라에는 환자 수가 어느 정도나 될까요? 네, 치주 질환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유병률이 매우 높은 질환 중 하나이고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치주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는 1,637만 2,879명으로 2위를 기록한 급성 기관지염 환자 수에 비해 1.5배 이상으로 높았습니다. 아, 네. 이런 치주 질환은 매년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한 치주 질환이 만성적일 경우 실제 집계되지 않은 숨겨진 환자 수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네. 자, 이런 치주 질환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다 또 치료 너무 늦게 받으면 발치까지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더더욱 관리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키워드 함께 살펴보면서 치주 질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볼까요? 풍치. 풍치. 근데 풍치는 치주염과 같은 말인가요, 선생님? 네, 풍치는 이제 한방에서 기인한 말이고요. 네. 예전에 이제 치아에 바람이 들어서 치아가 흔들리고 아픈 것을 풍치라고 말했는데요. 네. 이제 순 우리말로는 잇몸병, 전문 용어로는 치주염이라고 하죠. 전문적인 의미에서 이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풍치, 잇몸병, 치주염 등은 이제 동일한 뜻으로 보통 사용을 하는 단어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풍치란 치아 주위 조직에 생기는 질환이라는 말씀이신데요. 네. 그 치아 주위 조직 정확히 어느 부위들일까요, 선생님? 치아 주위 조직이란 치아와 잇몸 그리고 그 치아 뿌리를 감싸고 있는 치조골 그리고 치아와 치조골을 연결하는 치주인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풍치는 치주인대와 이런 치조골에 염증이 생긴 상태를 말합니다. 네, 사실은 근데 치주염이라는 정확한 병명이 사실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에도 풍치라고 더 많이 이렇게 불리우는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풍치라는 말이 가장 쉽게 각인될 수 있어서 쉽게 쓰는 말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건강한 상태의 잇몸은 이제 연분홍색이고 이를 닦아도 피가 나지 않아야 하고요. 네. 단단하고 부어 있지 않고 정상적인 상태여야 되는데 잇몸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은 잇몸 주변에만 염증이 생기는 초기 치은염이 발생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증상이 이를 닦을 때 피가 나고 잇몸이 살짝 붓는 건데 여기서 더 진행되게 되면
그 염증이 이제 치조골 속으로 파고 들어가면서 피가 나고 더 자주 붓고 뭐 치아가 솟은 느낌이 들거나 입냄새가 나고 이제 차갑고 뜨거운 음식이 들어갔을 때 뿌리가 외부로 노출이 되면서 더 민감한 상태가 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더 진행되게 되면 결국 이가 흔들리게 되고 잇몸이 내려가서 이의 뿌리 부분이 드러날 수도 있고요. 심한 경우 고름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가 작은 자극에도 매우 민감하게 되고요. 네. 많이 흔들리게 되기 때문에 바람만 불어도 시리고 흔들린다는 그런 풍치라는 표현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치은염이 발전해서 치주염이 된다라고 하셨어요. 자, 그럼 치주 질환은 뭐 치주염과 치은염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 걸까요? 네, 잇몸 질환은 크게 치은염과 치주염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요. 네. 치은염은 치간 주위염이라고도 하는데 치아의 치태나 가벼운 치석 등에 의해서 치조골이나 치주인대까지 염증이 진행되지 않은 가벼운 염증 상태로 보시면 되고요. 치은염도 이제 급성과 만성으로 나눌 수 있는데 보통 급성 치간 주위염인 경우에 심한 통증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치은염이지만 보통 사랑니 주변에 생긴 이제 급성 치간 주위염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대부분의 치은염은 이제 가벼운 통증이나 간질거림, 찝찝함만 있고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양치할 때 피가 나는 겁니다. 흔히 잇몸에서 피가 난다고 그 부위를 안 건드리시는 분들이 많이 네. 계신데 피가 나는 것은 대부분 이제 치은염 상태에 있기 네. 때문에 그 부분에 양치가 잘 안 된 증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치은염 상태에서는 양치질만으로도 증상이 호전될 수 있으므로 그 부위를 더 잘 닦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프다고 피할 일이 아니네요. 네. 네. 그리고 치주염은 잇몸 뼈가 파괴되는 상태로 치은염의 증상이 진행되어서 치아가 흔들리거나 고름이 나거나 입냄새가 나고 심하면 많은 통증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때로 치아 사이가 벌어져서 음식물이 자주 끼거나 잇몸이 아래로 내려가 치아 뿌리가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사진을 보며 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건강한 치주는 이제 선홍색을 띠고 있고요. 네. 치주염이 점점 심해질수록 잇몸이 뜨고 그 주변이 빨갛게 발적해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근데 치은염이 발생했을 때 치료를 잘 받으면 치주염으로 발전하는 걸 좀 막을 수가 있는 거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치은염 단계에서 이제 정확하게 올바른 방식의 입술질과 치석 제거 등을 통해서 치태를 조절해주고 잇몸 질환을 일으키는 세균에 효과적인 항생제를 처방하거나 치아의 교합 외상을 줄여주는 교합 치료 정도의 비교적 간단하고 적은 노력이 드는 치료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네. 치은염이 다음 단계인 치주염으로 진행되는 것 또한 예방해 줄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본인의 상태를 좀 관찰해 보시고 필요에 따라서 병원을 방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 볼게요. 치태와 치석. 치태와 치석이라면 뭐 치주 질환의 원인일까요, 선생님? 네, 그 치주 질환의 원인은 입안 요인과 입 밖의 원인으로 분리되고요. 주된 원인은 치태와 치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음식을 섭취한 후에 깨끗하게 양치질을 하지 않으면 음식물의 미세한 찌꺼기들이 치아와 잇몸 사이에 붙게 되고요. 여기에 세균이 들러붙어 증식함으로써 세균 덩어리막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를 치태라고 하고요. 이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타액 내의 칼슘과 인 성분 등과 결합해서 단단한 돌처럼 석회화되고요. 치석으로 변하게 됩니다. 치석은 사실 그 자체만으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치석 자체가 다공성 구조라서 이 안에 세균이 달라붙어 증식하기 쉽기 때문에 네. 세균이 치아와 잇몸에 쌓이게 될 경우에 염증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이 치석과 세균이 어떻게 치주 질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치석에 세균이 들러붙어 증식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면역 체계를 가동시켜 이 세균들을 파괴하려고 하게 됩니다. 네. 이 과정에서 여러 면역 세포들이 모여들게 되고요. 이 세균들을 죽이기 위한 일련의 반응들이 일어나는데 네. 이런 반응을 이제 염증 반응이라고 하죠. 사실 염증 반응은 우리 몸의 면역 세포들이 싸우는 거네요. 유해한 외부 박테리아나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반응인데요. 네.
문제는 이러한 염증 반응을 통해서 세균을 죽이기 위해 배출된 그 물질들이 그 주변 조직까지 파괴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이렇게 세균을 죽이기 위해서 일어난 염증 반응에 의해서 우리의 뼈가 녹고 파괴되는 것이 치주염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번 치주염이 진행이 돼서 치조골에 파괴가 일어나면 그 치아 뿌리를 감싸고 있는 뼈는 내려가고요. 치아와 뼈 사이에 있는 치주낭이라고 하는 홈이 생기게 되는데 이 홈이 이제 원래 있던 홈인데 이게 점점 더 깊어지면서 이 안에서 세균들이 살기가 좋은 환경이 네. 이루어지게 되고 양치질로 이 부위를 세정하기는 점점 더 어렵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네. 치주 질환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작은 세균이 모여서 결국 큰 고통을 불러온다는 건데요. 자, 그럼 이 밖에 치주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입 안의 요인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외에도 이제 위아래 치아가 맞물리는 그 교합 관계가 좋지 못한 경우에 교합. 씹는 힘이 한 치아에 강하게 전달되는 경우 잇몸 염증을 가속화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좀 자세하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왜 옳지 못한 교합이 치주 질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네, 교합성 외상이라고도 하는데 그 교합성 외상 자체가 치주 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치주 질환이 있는 경우에 그 교합성 외상이 발생한다면 이 질환을 아주 급진적으로 진행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옳지 못한 교합력은 제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치주염의 원인 중에서 입 안의 요인을 좀 살펴봤고요. 입 바깥의 요인도 있다고 하셨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선생님? 외부적인 요인으로는 흡연이나 과도한 음주 그리고 연령도 있고요. 연령. 스트레스, 임신으로 인한 호르몬 변화 같은 요인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전신 질환 중에서도 당뇨가 있는 경우 이를 관리하지 않게 되면 치주 질환을 가속화시킬 수 있어서 당뇨가 있는 경우에 혈당 관리가 중요하고요. 간질 치료약이나 이제 특정 성분의 혈압약, 면역 억제제 등을 복용하시는 경우에 약물성 치움 비대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평소 구강 위생 습관부터 면역력의 요인까지 이 치주 질환을 일으키는 요인들이 참 다양한데요. 자, 근데 이 치주염 일단 한번 생기면 저절로 나아지지는 않는 거죠, 선생님? 네, 앞서 얘기한 원인들을 찾아서 해결해 주지 않으면 그냥 좋아질 수는 없습니다. 네. 근데 왜 통증이 심할 때도 있는데 또 괜찮은 날도 있단 말이에요. 이거 왜 그런 걸까요, 선생님? 네, 일단 우리 몸의 면역 세포들에 의해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요. 그 염증 반응에 의해서 세균들이 사멸되면 이로 인해서 잇몸병이 일시적으로 좋아졌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요. 그 치주 질환을 일으킨 원인인 치석이나 찌태를 제거해주지 않고서는 다시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은 상태로 있는 거죠. 네. 또 약국이나 시중에서 파는 그 약의 소염 효과 때문에 일시적으로 좋아졌다고 느끼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결코 이 질환이 원인이 없어지거나 좋아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잇몸병은 되게 서서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가라앉은 것을 좋아진 것으로 오해하여서 나중에 질환이 많이 진행된 경우 치료 시기를 놓쳐서 결국 이를 뽑아야 하는 경우도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초기에는 그 증상이나 불편감이 좀 덜하더라도 그냥 방치하지 말고 원인을 잘 찾아서 치료받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세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시죠. 면역력. 사실 뭐 면역력이라고 하면 우리 인체가 외부의 뭐 바이러스나 세균과 대항해서 싸워서 이기는 힘? 뭐 네. 이런 걸로 보면 되는 거죠. 네. 근데 면역력과 치주 질환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의 몸에서 외부 물질이 가장 많이 드는 곳이 코와 입입니다. 게다가 입 안에 있는 치아는 우리 몸 중 유일하게 치아를 잡기 위해서 뼈가 외부 공간과 개통되어 있는데 그 사이를 잇몸이라는 피부를 대신하는 조직이 외부 감염을 막고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네네. 따라서 우리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전신적 질환에 의해서 몸이 안 좋은 경우에 가장 먼저 감염이나 염증이 발생될 수 있는 곳도 잇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치주 질환이 발생하는 것이죠.
치아는 아주 복잡하게 생겨 있기 때문에 아무리 양치질을 잘하고 우리가 관리를 잘한다 해도 100% 모든 치태를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네. 어떤 사람은 양치를 잘 안 해서 치석이 많은데 치석만 많고 치은염 정도만 있지 치주 질환이 심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네. 어떤 사람은 비슷한 상태신데 급속도로 치주 질환이 진행되시는 분이 있으신데 이 두 사람의 차이점은 바로 면역력에서 기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면역력을 길러야 치주 질환도 예방할 수 있고 그런 걸 텐데요. 면역력은 어떻게 좀 키울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컨디션 관리를 잘 해주시고 운동이나 여러 건강 보조 식품 섭취를 통해서 신체 전반적인 면역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고요. 네. 스트레스나 과로, 흡연, 지나친 음주 등이 이와 반대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온몸의 면역력도 중요하지만 잇몸의 면역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잇몸의 면역력을 키우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평소 칫솔이 잘 닿지 않는 치아 사이 잇몸과 그리고 치아 말고 치아와 맞닿아 있는 잇몸 경계부 그 부위를 이제 칫솔로 마사지를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네. 보통 90도로 이렇게 들어가면은 치아 사이사이로 들어가기가 어렵고요. 네, 네. 약간 45도로 기울여서 아. 이를 쑤시듯이 이제 아. 하면은 치아 칫솔모가 이 사이사이로 들어가면서 거기에 있는 치관유두를 자극함으로써 이런 마사지 효과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러한 양치 방법으로 양치를 했을 때 피가 난다면 그 부위에 염증이 있는 거니 더욱더 열심히 양치를 해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피가 계속 난다고 하더라도 일주일만 열심히 하시면 피가 나지 않는 놀라운 경험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그렇지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치과는 좀 가기 꺼려지고 좀 무서운 곳이잖아요. 네. 자, 이가 조금 안 좋다고 치과 굳이 안 가죠. 방치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 방치하면 생길 수 있는 문제점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죠, 선생님. 네, 치료나 관리 없이 치주 질환을 계속 방치하게 되면 어느 순간 질병이 급성화되고 얼굴이 심하게 붓거나 극심한 통증까지 올 수 있습니다. 네. 또한 치료 시기가 늦어지면 치아를 뽑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한번 내려간 치조골은 다시 올라오지 않고요. 네. 빠른 치료를 통해서 그 상태에서 염증을 가라앉히고 원인되는 물질을 제거하고 관리를 통해서 그 상태의 치조골을 유지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치아만 손실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치아에도 염증이 퍼질 수 있기 때문에 다수 치아가 발치되게 되면 잘 씹지 못하고 소화불량이라든가 위에 부담을 줄 수 있게 되고요. 외관상으로 문제가 되고 발음상에서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대외 활동에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치주 질환 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들 좀 알려주세요. 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스케일링이고요. 스케일링. 치주염이 심한 경우에는 추가로 잇몸 속의 치석을 제거하게 되는데 매우 심한 경우에는 잇몸 수술을 하기도 하고 세균을 줄이는 약물 치료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이 스케일링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질문을 좀 드릴게요. 네. 물론 잘못된 상식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스케일링 받으면 치아가 흔들리고 이 사이는 벌어진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네. 이거는 정말 그런 건가요? 네, 잘못된 상식입니다. 아, 일시적으로 이제 그런 느낌을 줄 수는 있는데 당연히 뭐 사실이 아니고요. 스케일링을 오랫동안 미루고 있으면은 그만큼 치석이 많이 쌓이고 네. 치석이 많이 쌓이는 만큼 우리의 잇몸뼈는 내려가게 되고 이 내려간 잇몸에 의해서 스케일링 후에 치아 사이의 틈도 크게 느껴지실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치석에 의해서 잇몸이 내려가서 치아 사이 틈이 생긴 건데 치석에 의해 가려졌다가 이제 치석을 제거하게 되면서 이 틈이 나타나게 되니까 스케일링 후에 치아가 벌어졌다고 오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자, 오해였다는 거, 잘못된 상식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근데 치주 질환도 초기 단계에는 뭐 이솔질이나 그리고 뭐 스케일링을 통해서 어느 정도 증상의 호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건데요. 하지만 상태에 따라서는 잇몸의 치료가 필요하기도 하죠. 네. 근데 잇몸 치료 중에 그 잇몸 수술 이건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좀 궁금해요, 선생님. 잇몸 수술은 잇몸을 절개해서 아. 치석이 보일 정도로 젖힌 후에 네. 치석을 보면서 제거하는 시술입니다. 아.
몸속에서 이제 치석이 어디 있는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수술로 치석을 제거하게 되는데요. 네. 하지만 잇몸 수술을 하면 통증이 심하고 잇몸이 내려가서 치아 사이가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근데 그러면 치주 질환 치료 중에나 치료 후에 주의할 사항이 있으면 좀 짚어주세요, 선생님. 네, 치료 중에는 치아가 시릴 수 있으니 차가운 자극을 피해야 하고요. 또 잇몸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상처 때문에 며칠간 양치질을 삼가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그럼 치아 건강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퀴즈를 통해서 풀어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데일리 건강 능력고사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건강, 치아 건강에 대한 문제를 오늘 원장님께서 준비해 오셨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문제 내주시죠. 네, 치아 건강과 관련된 첫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보통 칫솔질을 잘해도 치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관리를 안 해도 문제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 드리자면요. 네. 치아 건강은 원래 타고난다. 뭐 물론 이제 후천적인 치아 관리도 정말 중요하겠지만 저희 애들만 봐도 사실 둘이 비슷한 음식 먹고 네. 비슷하게 치아 관리하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유독 충치가 잘 생기는 아이가 있어요. 그럼 타고난 치아의 차이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오. 답은 O. 아, 그래요. 네. 사람의 몸은 조금씩 다르고요. 피부의 색깔도 다르고 골격도 다르고 모양도 다른 것처럼 네. 치아도 개인 차이가 있죠. 일단 충치는 식습관이나 치아의 구조에 의해서 많이 좌우되기는 하지만 그 충치에 대한 개개인의 치아에 대해 저항력이 다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구강 세균총의 개체 비율도 사람에 따라 차이 나는데 충치나 풍치를 일으키는 세균 또한 선천적으로 많은 사람이 있고 또 적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치아와 잇몸은 타고난다는 말이 맞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이는 올바른 양치 습관과 구강 관리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잘 타고났다고 또 자만하실 일은 네. 아니고 잘 관리하시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도 이어가 볼까요? 거의 모든 환자분에게 치실 사용을 권유하고 있는데요. 네. 치실 사용과 관련된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칫솔질을 열심히 한다면 치실 사용은 필요 없다. 사실은 또 칫솔질을 잘하면 필요 없을 것 같기도 한데 또 치실만 닿는 구역도 있으니까 필요할 것도 같고 치실 사용은 필요한 걸로 그러니까 정답은 X로 가보겠습니다. 네, 답은 X입니다. 치실은 이제 칫솔이 닿지 않는 치아 사이와 그 하방의 음식물이나 치태를 제거하기 위한 구강위생용품이고요. 네네. 아무리 가는 미세모 칫솔을 사용하더라도 치아 사이의 그 하방을 잘 닦을 수는 없습니다. 특히 잇몸이 많이 내려간 치주염 환자라면 치실, 치간 칫솔, 물치실과 같은 치아 사이 하방을 닦기 위한 기구를 반드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자, 데일리 건강 능력고사 오늘 치아 건강에 대한 상식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치주 질환을 잘 예방하고 또 치아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당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치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단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것이 중요하고요. 과도한 음주나 스트레스 등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고 네. 뭐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도 치주 건강의 가장 중요한 핵심 항목입니다.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개개인의 면역력을 높이는 것, 맞아요. 그리고 정기적인 치과 방문을 통한 관리, 그리고 잇몸의 면역력을 높이는 것, 칫솔질을 정확하게 올바르게 그리고 한 번을 하더라도 안 닦이는 부분 없이 모든 부분을 잘 닦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건강한 생활 습관 또 올바른 치아 관리법들이 건강한 치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오늘은 이 건강한 치주를 위해서 치과 전문의 이덕현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원장님. 네, 감사합니다.